여러분들은 7화 전반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들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출연진들이 하는 말들이 상대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인님 볼까요? 계속해서 그녀는 불안해했고요. 영식과 정숙님은 서로를 편하게 알아볼 시간이 없었고 영식님은 아쉬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영호와 옥순과의 데이트 장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옥순은 미세하게 결혼이라든가 신혼여행 등 특정한 각도로 좁히는 말들을 영호에게 던졌던 것 같습니다. 경수는 어떨까요? 순자님과 영수님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말들을 남기면서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같은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와 함께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옥수님과 정희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잘 보면 이제 뒤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대가 보이죠. 화장대는 사실은 문이 열렸을 때만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를 정숙도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을 수가 있고 영자도 들을 수가 있고 나는 서로 사기에서도 일어난 일인데요. 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영식님이 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런 식으로 순자가 지나가면서 그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처럼, 자, 이제는 단순히 부주의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좀 보기는 어려운 지점이 아닐까. 어쩌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권력적인 표시는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즉, 들릴 수 있는 공간에서 타인 이야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듣든 말든 상관없다는 위치감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열심히 이제 두 분이서 정숙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하더라고요. 뭔가 둘이 커플로처럼 있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이죠. 근데 마침 또 그 이야기를 할 때 또 영식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희가 나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남의 신발 밟으면 썩 보기가 좋지 않다. 신발 자체가 핵심은 아닙니다. 그리고 밟을 데가 없으면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다만 저는 신발을 밟았던 사람들이 타인의 경계를 얼마큼 의식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발 밟기는 사실 정희님과 플러스 옥순도 신발을 자주 밟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이런 행동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으로 정희는 이제 영식과 이야기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정숙과 같이 러닝을 해서 불편하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뭔가 서로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약간 자극이라고 할까요? 서로 이제 질투심 작전을 서로 펼치면서 감정의 선을 쌓는 건 좋긴 한데 영식도 그걸 받아주고 영식도 질투심이 없진 않은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아니면 너만 그렇게 하냐? 나도 그렇게 하자라는 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좀 편안해 하기보다는 좀 약간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약간 각을 세우면서 서로 이제 올가 들어가는 형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희님의 압박이 두드러지는 상황이지만 영식님도 그 질투 게임을 일정 부분 받아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사람은 편안함보다는 긴장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집중하는 효과가 일어나고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다른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들기도 합니다. 즉, 이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굳어져 버리게 된다면 이 다른 방식으로 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고, 그 부분을 좀 짚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영식과 3인이 이제 데이트를 나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정희는 이제 먼저 앞에 타세요라고 말하기보다 올 때 제가 앞에 타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뒤에 가는 게 아니야. 올 때 앞으로 가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내가 뒤로 가는 것 뿐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정희님은 여러 장면에서 나는 밀린 게 아니라 잠시 양보한 거야 라고 자기의 위치를 사후적으로라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자 데이트를 나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잘 보면 영식도 계속 뒤를 보죠. 네, 정희를 안 챙기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아예 뒤도 안 보고 대화를 하는데 잘 보면 정희는 정숙과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뒤를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희, 영식, 네, 정숙 3인이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미방분 때 했던 그 데이트 내용과 같은 데이트 내용이에요. 근데 미방분에서는 안 나오는 것들이 본방에만 나오거나 또 본방에는 안 나오는 것들이 미방분에만 나와서 함께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자, 본방 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잘 보면 이제 정의는 계속 좋으시겠네요 라고 즐기세요 라고 말에 이제 뼈를 담고 계속 말을 던지게 되고요. 또 옆에는 정숙도 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영식은 잘 보면 정의를 더 많이 챙깁니다. 해산물과 이제 BBQ가 나왔을 때 정의한테 물어봐요. 빵 좋아하시죠? 빵 좋아하시죠? 맞아 라고 하는 등 그 다음에 정숙에게 물어봐요. 뭐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잘 보면 영식은 정희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정희님이 원하는 건 배려가 아니라 확정이었고 아직 영식님은 탐색의 시간을 조금은 더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정숙과 영식 사이에 대화가 생기려는 순간 정희님이 순댓국이란 말을 던지면서 대화의 흐름이 다시 정희님 쪽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정희님이 실제로 그런 의도로 했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요.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맥을 끊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었죠. 자, 그렇게 해서 입술이 살짝 이제 삐뚤어지면서 불평하는 듯한 정의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각각 1대1 대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저번 6화를 정리했을 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세가 훨씬 더 영식 쪽이 이렇게 나와 있죠. 반대로 정수 쪽은 조금 뒤로 가 있거나 손이 좀 방어적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신체 언어를 통해서 보조적으로 감정선을 한 번쯤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희에 대해서 영식이 계속해서 올 때 좀 기분이 안 좋으셨던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거나 무엇이 신경 쓰이냐라고 말하는 등 관심을 갖긴 해요. 그래서 영식은 나는 칼 같은 성격이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희는 말합니다. 첫 번째 날 재밌게 웃으면서 지냈던 그 시간처럼 지내고 싶은데 빨리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 자, 이 말은 잘 들어보면 영식과 정숙에게 이제 귀책 사이를 돌린 것 같지만 빠진 부분이 있죠. 그러면 정희는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가? 첫 번째 날처럼 웃으면서 지내기 위해서 충분히 정희 또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영식 보고 빨리 해줘라고만 했지 본인이 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희는 이제 자기 실현적인 예언이라고 하죠. 본인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상황을 본인도 이제 재촉하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불안을 실현시키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정희가 정말로 욕망하는 거는 그 불안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건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불안이 실현되기를 유도하는 듯한 효과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정희님이 의식적으로 관계를 망치려고 했었던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불안이 너무 커지면 그 불안을 막으려는 행동이 오히려 불안을 현실로 만드는 아이러니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숙과 영식이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자막은 그렇게 나와요. 멋진 미소를 다시 찾은 두 사람. 근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요, 거의 2화 때나 3화 때 할 법한 대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와서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인가요?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영식은 조금 더 내가 끌리는 사람과 더 보고 싶고 생각나는 사람에 대해서, 자, 이거는 이제 정희를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사람 사이에 대화 내용이 거의 없어요. 다들 이제 침묵만 한다거나. 그래서 정숙이 물어보죠. 24시간 안에 그 결정이 되냐? 난 이제 시작인데, 난 이제 기회도 받지 못하고 튕겨버렸네. 그래서 저는 저번 화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거는 솔로단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근데 먼 훗날에 다시 한번 두 사람이 이제 러닝을 한다거나 어떤 접점이 일어나게 된다면 다시 불꽃이 튈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영식과 정희가 관계가 서로 원만하다면 그거는 그냥 남사친 여사친의 관계로 가는 가능성도 무시 못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식이 좀 대화하다가 그냥 돌아가서도 좀 더 얘기를 해보자고, 그래서 실제로도 정숙님도 인터뷰를 했을 때 저하고는 선을 지키고 예의를 갖추는 느낌이다, 끼어들기가 애매하다. 그리고 영식도 마찬가지로 인터뷰를 할 때 정희님한테 마음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뭔가 아쉬운 거죠. 이 솔로 나라까지 나와서 대중들에게 나를 이렇게 노출시켜 가면서까지 내가 짝을 찾으러 나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의만 알아보는 건 조금 아쉽긴 하다. 꼭 이제 정의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 조금은 좀 다양하게, 그렇구나, 저렇구나 라고 솔로 나라를 좀 충실하고 싶었던 영식의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현재까지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수님과 영자님의 데이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예상외로 놀랐던 영수의 행동에 다정함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는 영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정함, 설레함, 이런 표현들은 조금 긍정적인 신호이긴 하죠. 자, 그 다음에는 한창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옥순과 영호의 데이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잘 보면 옥순이 어느 정도는 약간 판을 깔아놓는다고 하죠. 대답을 했을 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말들을 은연중에 합니다. 여기 또 오고 싶은데? 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상대편 입장에서는 맞아, 나도 또 오고 싶어 라고 어느 정도 답정너식의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오빠는 결혼 로망이냐? 그러면 나야 환상의 짝꿍을 만난 거 아니야? 신혼여행 가고 싶은 곳 있어? 왜냐면 나 다시 가보고 싶다. 그래서 영호가 좋다 하는 말에 조금 알쏭달쏭합니다. 왜냐면 옥순이 했던 말들을 쭉 들으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답을 이제 하거나, 이미 지금 어느 정도 두 사람은 사이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영호가. 그러니까 옥순이 그걸 유도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영호는 맞아, 좋아, 그래, 나도 동의해 라는 말을 조금씩 마치 이제 탑을 쌓는 것처럼 옥순이 좀 그런 화법을 쓰고 있었던 건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즉, 제가 여러분께 A 좋아하십니까? B 좋아하십니까? 근데 저번에 저한테 A 좋아하시나 말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게 되면 B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의 A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큰 마찰을 내 안에서 감수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옥순이 했던 말들은 자연스럽게 한쪽 방향으로 방향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또한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털털한 사람 처음 본다고 하면서 나쁘지 않게 보고 있죠. 그걸 이제 끼리끼리 만난다 라고까지는 좀 말할 수가 없긴 하지만, 좀 성향이 서로 두 사람이 유사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옥순이 영호와 함께 연인처럼 분위기를 만드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옥순의 화법은 잘 들여다보면 상대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미세하게 질문을 쌓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시에 영어 또한 얼마나 자기 말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독정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약간 영철님이 자기 성찰을 하더라고요. 아우, 내가 남자다운 여유로움이 부족한 거 아닐까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특유의 어떤 영철, 약간 공격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 세상을 약간 비스듬하게 보는 느낌이 좀 나요. 그리고 그것이 항상 타인을 의식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광수가 영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영철 특유의 그 긴장이라든가 의식하는 자세가 나오고, 영철은 1화 때부터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열등감을 갖지 말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경쟁이라는 시선으로 보게 되는지를 의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영철 씨의 말에 대해서 말이 너무 센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셈 속에서 나름대로 선이 있고 지킬 건 지키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여서 저도 조금 평가가 많이 긍정적으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영자가 돌아오자 영철이 나름대로 관심을 갖긴 하는데요, 영자가 칼같이 끊어버리죠. 뭐 본인도 할 말도 없으면서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후에 두 사람이 밖에 나가서 대화를 할 때도 잘 보면 이미 영수에 대해서 마음이 더 높다, 영수랑 데이트를 안 해보기도 했다라고 하는 등 말을 이제 끊을 걸 확실히 끊어줍니다, 영자가. 그래서 전혀 설렘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인터뷰상 영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31기스의 GOAT라고 하죠. 이렇게 공동체의 전체의 분위기도 기여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영자님께 우수 출연진상을 제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안 좋은 모습을 보인 케이스들이 많았거든요. 보통 이럴 때 자기 룸메 버리고 다른 출연진에게 붙는다거나 좀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고 영자는 여러모로 선을 지켰고 최선을 다해서 이 프로그램 촬영에 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녀는 뭐 이식의 광수님이라든가 이제 좋은 출연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선에 충분히 합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옥순이 경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초상났어 그러면 할 때도 마찬가지로 선을 끊었던 영식님도 좀 나름대로 GOAT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분위기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정도를 지켰기 때문에 말이죠.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식과 경수가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우선 덜 중요한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영식은 머리가 너무 혼란스럽다고 하지만 아직은 약간 궁금하다 정숙이라고 말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제 느낌은 정숙에 대해서 고민한다기보다 그런 것도 없진 않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정숙을 충분히 알아보기에는 너무 정의가 옆에서 견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두 사람이 좀 편하게 알아보고 뭐 대화도 해보고 이러고도 해보고 같이 러닝도 해보니까 뭐 그런 남녀간의 감정은 아닌 것 같네 라고, 아니면 남녀간의 감정이긴 하지만 정의만큼은 아니네요 라고 딱 선을 이제 정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영식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약간 정의가 계속해서 옆에서 견제구를 계속 넣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죠. 정의 입장에서는 이제 영식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 사람 마음이란 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영식과 정숙이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크긴 컸지만, 하지만 그 대가로 영식 또한 정숙을 충분히 알아보지 못했고 충분히 알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정의에게 집중을 하다 보니 뭔가 단계가 착착착착착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뭔가 찝찝하다는 느낌을 영식님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 두 사람 대화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후에 영식이 경수에게 물어본 그 대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영식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영숙님은 어때? 라고 했을 때 경수가 슬쩍 시선이 돌아간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 영숙님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로 경수가 영숙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영숙님 그냥 이순이 정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미련이 남고 있는 건 아닐까. 영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수가 없었다. 그것이 앞에 있는 영식과의 차이예요. 제가 앞에서 영식과 조금 다른 부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밑에 있는 자막에서는 아직 궁금한 정숙이라 하지만요, 위에 있는 자막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식이 정숙도 어쨌든 표현을 좀 해주니까 해서 어쨌든이란 말이 좀 신경이 쓰여요. 근데 반대로 경수가 얘기했던 거는 영숙님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는, 적극적이게, 뉘앙스가 미세하게 다르죠. 그 부분이 조금 더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쨌든이고요, 여기는 적극적으로 해요. 아직이고요, 여기는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할 수 없다, 불능인 거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난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있지만 할 수 없다고요. 여기는 이거는 제가 사후적으로 정의에 대해서 붙였긴 했지만 이미 영식이 말했던 그 말투의 속에는 어쨌든 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뉘앙스가 저는 조금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명이 또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영자가 다 듣고 있고 제일 뒤에 있는 분은 이제 제작사인 것 같은데 계속 문을 열면서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악이었어, 최악. 자, 그러면 영숙이 말했던 그 최악을 영자가 듣겠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야, 밖에서 지금 최악이라 하던데
나는 뭐 거의 10마디 이내밖에 못했다. 그리고 나서 문을 이제 닫고 난 후에 이제 세 사람들이 깊게 이야기를 해요. 경수 순자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영숙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경수님이 나랑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데? 그러면서 경수가 했던 말, 영숙님에게 마음이 큰 건 아니지만 잘 맞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라고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정숙은 다행히 윗방이거나 조금 약간 거리가 있는 방이라서 잘 몰랐겠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걸 알게 된다면 정수도 마찬가지로 좀 불편함을 순자처럼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동시에 영숙이 했던 말들도 조금 애매모호하긴 해요. 정말로 경수가 영숙이 했던 말들, 정말로 이제는 순자와의 관계는 별개로 하고 경수가 이렇게까지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앞에서 경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맞아요. 솔로 나라에서 자유롭게 알아보는 거는 경수의 자유이긴 하지만 글쎄요, 이렇게까지 순자에 대해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경수가 너무 이런 부분들을 놓쳐버린 건 아닐까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 실제로 영숙과 옥순, 정희 사이에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알았다면 그것 때문에 뭐 이제 영숙을 선택 안 할 거다라고 안 할 거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나로 인한 이 관계가 서로에 대해서 지나치게 서로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고 경쟁하는 체제와 압박을 주는 구조로 형성이 되었다면 경수도 조금 영숙이라든가 순자에 대해서 다르게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를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건 고맙긴 한데 너무 조금 그렇게 여러분들끼리 여자분들끼리 그렇게 이제 각을 세우는 거는 좀 저도 불편하다. 그래서 서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도의 말만 하더라도 조금은 완화 효과가 일어났을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부분이 저는 경수님께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이제 순자와 영자가 또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순자가 이제 불편한 점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꾸 옆방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다 들린다. 내가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나서 영자가 이제 궁금해합니다. 경수님이 정말로 태도가 어떤 거예요? 아직도 갈팡질팡이에요? 갈팡질팡이 아니라서 내가 이해하려 하는 거야, 영자야. 라고 순자가 말하긴 한데요. 영자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방에서 저렇게까지 강렬하게 압박을 준다는 것 자체가 경수의 태도가 모호하기 때문에 저 방에 있는 여자 3명이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도 영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세 사람이 경수랑 영숙이 분위기가 이렇다더라는 거를 영자가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영자가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그럼 확신은 있대요? 경수님이요? 라고 했을 때 순자도 조금은 아리까리할 것 같아요. 실제로도 경수의 모습이나 태도 그런 것들이 그 3자 데이트 장면에서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때였죠. 뭔가 말이 명확하지 않아. 이때도 뭔가 말이 명확하진 않아요. 뭔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순자의 표정이 하면서 약간은 조금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순자가 나는 알 것 같아 라고 하고 있고, 자, 요 부분은 이제 순자님이 이 방송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억울하게 많이 당한 부분도 있지만 경수가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제3자의 시선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순자님이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신이 지친 상황에서 제3자의 시선으로 관계를 읽기 어려웠을 겁니다. 다만 경수님의 애매한 신호를 누군가가 옆에서 더 일찍 짚어줬다면 상처가 덜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영숙이라든가 옥순의 관계를 별개로 하고 경수와의 관계에서 제가 조금은 아쉽다고 느꼈던 지점이에요. 그녀가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감정의 확신을 갖고 했는데 상대방이 확신을 갖지 않았을 경우 그것이 이제 순자님께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영자가 옆에서 계속해서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슈퍼데이트권을 영숙한테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립적인 시선을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슈퍼데이트권을 정말 순자님께 쓰면 베스트지. 근데 어쨌든 경수도 약속을 했고 본인 말에 약간은 좀 구속이 되는 스타일이기도 하며 영숙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영자님도 이 와다리 갔다리 하면서 방에서 대충은 이제 느꼈을 것 같아요. 대충은 이제 듣지 않았을까. 그것이 현재까지 저희 추측이거든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하겠죠. 저 방에서 자꾸 경수가 자기한테 쓴다고 하던데 차마 그 말은 말 못하고 살짝 얘기를 해주는 거죠. 대비를 하게끔. 그래서 여러모로 좀 영자가 확실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슈퍼데이트 쟁탈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경수는 그때 이제 시를 통해서 한 표를 받게 되죠. 공용고시를 앉았을 때 조금 그런 말투가 살짝 신경 쓰이긴 해요. 시선을 이제 둘 데가 없었다라고 한다거나, 물론 여기서도 순자와 경수는 대화를 하고 있고 영숙은 이제 달라붙어 있으며, 그래서 순자가 얘기했던 우리가 나눴던 사소한 것들을 다 기억하는구나 라는 말과 시선을 둘 데가 없어서 난 저것만 본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서로 지금 마음이 다른 상태인 건 아닐까. 순자님 덕분에 계속 봤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세요. 순자님과, 그리고 그때도 조금 말투가 애매해요. 순자님이랑 잠깐 앉아있을 때 장난식으로 했다랑 그게 경수의 입장인 거고, 순자는 함께 나눴기 때문에 경수도 자연스럽게 그 추억으로 그 시를 기억했다라는 부분이 애매하고, 정말 경수님이 순자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시를 봤을지는 모른다는 거겠죠. 그리고 똑같이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자님은 이제 시를 잘 기억을 못하고 경수님은 시를 기억을 하잖아요. 역설적으로 본다면 그럼 경수 입장에서는 내가 시선을 둘 데가 없고 시선이 계속 시에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수가 시를 기억한 건
오히려 순자와의 추억 때문에 기억을 한 거 아닌가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거는 확정이 아니라 양면적인 장면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순자님은 함께 나눈 추억으로 받아들였고 경수님은 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시선을 둘 데가 없어서 봤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차이를 조금 깊게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경수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 무조건 따야 된다. 안 그러면 저 큰일 난다. 즉 뭡니까? 큰일이 나면 안 되기 위해서는 지금 순자와 영숙이 경수 입장에서는요. 휴대권을 반드시 따야 한다고 말할 만큼 순자님과 영숙님 양쪽 모두를 의식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7대3이라고 하지만 정말 7대3인지 조금은 논리적으로 충돌이 벌어졌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와 함께 71기 7화 전반부 함께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꼭 직접적으로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요. 간접적으로 상대의 선택지를 좁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인님도 그렇고 옥수님이 했던 말도 그렇고 경수님이 했던 말 모두 애매한 말로 상대가 관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작게 만들었던 건 아닐까요? 이와 같이 작은 말과 작은 질문, 작은 침묵과 작은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상대는 어느 순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게 된 것처럼 결과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사랑을 얻으려고 했던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자유를 좁혀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